앞에 선택하게, 내리파트 선택하게. 확인! 진입! 확인! 하나 내려놓고 어느 정도 쌓이고 독기 나라. 다음 팀이 만약에 있으면 나온 다음에 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뭐 20시간이고 뭐 몇 시간이고 누가 한 사람이 어떻게 20시간씩을 해. 이 말이 안 돼. 7m에서는 24시간 동안 있어도 돼요. 7m. 네, 지금은 새벽 4시 51분. 그러니까 새벽 3시 20분에 다이빙 벨이 추가가 됐으니까요. 1시간 반 이상이 지난 상태입니다. 오늘 작업은 당초 중앙부를 통해서 구멍을 통해서 복도를 통해서 좌현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그쪽에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는 20, 30명의 실종자를 찾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들어가 보니까 예상외로 그동안 우리 군경이 작업하느라고 남긴 가이드 라인이 많아서 여러 가지 라인이 많아서 엉켜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다이버가 잠수 중에 다이빙 벨로 돌아와서 지상과 교신을 한 상태에서 그렇다면 한 가지 가이드 라인만을 남기고 모두 다 잘라내자. 그렇지 않으면 엉켜서 장애물이 된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가이드 라인을 제거하고 그리고 다시 복귀하는 상태입니다. 그 해양경찰 배가 그렇게 돌진을 해갖고 그거는 뭐 명백하게 그 우리 그 다이빙하는 친구들 미국 친구들도 얘기가 그냥 어텐틱 머더 해갖고 살해 위협이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고도 그렇게 할 정도니 거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오죽하겠어요? 줄라. 그렇습니다. 이 다이빙 배를 둘러싸고 뭐 왈가왈부가 많았잖아요. 직접 다녀오신 결과 어떠세요? 장시간 그 수색을 할 수 있고 물속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다이버의 몸에 그 이상이 없으니까 아주 좋은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탑승해 보시고 한 2시간 가까이 물에 계시다 나오셨는데 지금 컨디션 어떠세요? 그냥 좋습니다. 이거 같이 저희가 다이버가 솔직히 부족한데 여기 같이 언딘 빠지 전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면 또 여기 길 통로를 다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니까 아마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성공을 하면 그 해경 관계자도 같이 이제 힘을 합쳐서 네. 지금 와서 뭐 누구 잘잘못 따지고 네. 그럴 게 뭐 있냐. 그래서 나도 참 그건 또 고마운 얘기고 사실 뭐 그럼 해경 쪽에서 투입을 해주겠다고 했나요? 인력 투입을? 그렇죠. 성공을 하면 그래서 이제 뭐 저도 뭐 바다에서 뭐 30여 년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그 실제 이제 야전에서 그렇게 특구단들 다이빙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다 보면 이런 데서 반갑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눈초리가 참 좀 경계한다고 그럴까? 네. 그랬을 때 가슴이 무너지더라고. 다이빙 벨이 벌써 2000년도에 이게 84m 다이빙을 하고 한 건데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심해 작업을 한 거예요. 70m 그거보다 깊은 데를 한 걸. 그러면서 왜 그런 걸 인정을 안 하냔 말이야. 네. 멍청한 거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적행위야. 비몽사몽 이렇게 하고 이제 컨테이너 이렇게 있는데 누가 왔대. 일어나서 뜬 문을 여니까 장군이 하나 와 있어. 별 2개짜리가. 들어오세요 그러더니 안 들어오더라고. 거기 뻗칭에 서 있어. 그 옆에도 사람 있고 뭐 안에도 사람 있고. 예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뭐 안녕하세요 네 뭐 이것도 아니고 그냥 저 이거 배 빼주십시오. 우리 작업해야 되니까 배 빼주십시오.
빼주십시오. 그냥 딱 그러는 거야. 오늘 새벽에는 거듭된 논란을 일으킨 다이빙벨이 다시 투입됐습니다. 다이빙벨을 타고 들어간 잠수요원이 선내 진입에는 성공했지만 수색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50여 분 만에 바지선 위로 올려졌습니다. 다이빙벨이 구조 현장에 투입될 때 실종자 가족도 동행했는데요. 현장에 다녀온 실종자 가족은 다이빙벨이 구조 작업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시간만 지연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기도 전에 자진 철수. 신문에 났대. 뭐 뉴스에 났대든지 뭐. 벌써 거기서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야. 들어오자마자 나 멱살 잡아갖고 그냥 패대기를 치더라고. 나 그냥 뒤로 넘어졌지. 내가 피할 이유가 뭐 있어. 들이댔어, 이렇게. 그러니까 주먹질은 안 하더라고. 이러면서. 그 뭐 누가 말렸던가 뭐 이러면서 하여튼 상황이 그렇게 해서 바로 앉았어. 그러더니 그런 전화기 탁 이렇게 놓더니 뭐 그 녹화하는 건지 무슨 녹취하는 거. 당신 다이빙벨 성공했다고 생각해? 네, 성공했죠. 2시간 했으면. 당신 여기 뭐하러 왔어? 실종자 수색하러 왔지. 그래, 구조했어? 못했죠? 그러면 실패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실패한 거야? 실패했다 그래? 차후에 나가서 언론하고 뭐 인터뷰니 뭐 쓸데없는 말 해갖고 지금 수색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라도 어떤 노를 끼칠 경우, 노를 끼쳐서 수색 작업에 방해가 됐을 경우 당신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릴 거야. 다이빙벨의 어떤 장점을 사용해 본 결과 이 작업에 쓰였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뭐 각국 끝에 거기 가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됐고, 사용을 한 결과 그 수색자 그 가족 수색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다이빙벨을 사용한 거는 실패입니다. 구조 작업에 혼선을 빚겠다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처음부터 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진심으로 얘기해 주세요. 못 구한다기보다는 안 구하신 거죠, 지금. 어떤 부분에서 실패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까? 철수 이유는 뭐였어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한 차례만 하시고 빠지시는 이유는 뭔가요? 다이빙벨 들고 들어가서 실종자 구해올 자신 있으셨어요? 조금 더 일찍 철수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왜 스스로 분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해경이나 언딘 쪽에 섭섭한 부분이 있습니까? 실험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서 다이빙벨을 들고 오셨던 이유는 어떤 거였나요? 다시 이 장비 사용해서 혹시 이제 이런 구조 작업에 참여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왜 예상 그동안도 똑같이 계속 하고 계셨던 부분이고, 자, 예상 못했다 치죠. 처음부터 이집 시간을 계획하시고 들어가신 게 아닌 거라는 얘기도. 더 빨리 하실 수 있다면 더 빨리 수습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공이 누구다 이것 때문에 돌아오셨다는 말 자체가 너무 궁색한 변명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도 다이빙벨이 그 구조 작업에서 가장 월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시는 겁니까? 세월호 밑에서 기다리던 실종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시죠. 이거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된 거기 때문에 투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거절했는데 마지못해 또 받아들였다가 결국 실패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국론 분열이 있었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증폭됐고 검찰에서 좀 적극적인 수사 의식을 갖고 경찰에서 1998년에 북한 반잠수정의 인양은 SSU가 포화 잠수 기술을 도입한 지 4년 만에 달성한 쾌거다. 북한 반잠수정이 가라앉은 곳의 수심은 150m. 해군은 음파 탐지기인 소나를 이용해 반잠수정의 위치를 알아냈다. 그리고 심해 잠수사가 투입돼 반잠수정을 와이어로 묶어 연결한 후 바다 위로 인양할 수 있었다.
인류 최초의 도전으로 기록된 150m에서의 선체 인양. 하지만 잠수사들은 평소에도 PTC를 타고 깊은 수심으로 내려가 훈련을 반복해왔다. PTC는 선상의 압력 챔버에 부착해 작전 수심과 같은 압력을 유지한다. 그리고 가압시킨 잠수사가 이곳으로 이동한다. 이 기체병은 지금 까만색으로 칠해져 있고 위에는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이 기체병은 산소와 헬륨이 50대 50으로 혼합되어 있는 기체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버들이 물 속에서 그 혼합 기체를 가지고 호흡을 하게 됩니다. 안에 어때요? 답답합니다. 내부에는 심해에서 잠수사가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첨단 장비도 갖추었다. PTC에는 자체 공기 정화 시스템과 기체 공급 불가 상황이나 통신 두절에 대비해 자가 탈출 장치도 있다. 이곳은 수심 300m의 심해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잠수사를 양성하기 위한 공간이다. 처음 PTC를 탄 제작진에게는 생소한 경험이다. 챔버에서 목표 수심의 가압을 마친 잠수사는 PTC로 이동해 바다 밑으로 내려간다. 이미 잠수사들이 챔버 내에서 가압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PTC는 짧은 시간에 해저로 하강한다. 이때 또 다른 잠수사는 메인 잠수사와 PTC에 연결된 생명줄을 내려주며 잠수사가 작전 지점까지 안전히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생명줄은 카메라, 혼합 기체 투입, 통신, 수심 측정, 전원 공급, 체온 유지를 위한 온수 공급 호스들을 한데 뭉친 굵은 줄이다. 30kg이 넘는 장비를 메고 바닷속으로 뛰어든 메인 잠수사가 돌아올 때까진 긴장을 놓을 수 없다. 생명이 있고 그걸 구조하는데 거기다 대고 허위사실을 얘기해서 당장 구조를 방해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발본색원에서 엄벌에 취해주십시오. 예, 이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업무방해도 넘어서서 살인죄 이것도 역시 선원들하고 똑같은 죄를 졌다고 보이는 분노를 하는 겁니다. 수중 구조 장비인 다이빙벨의 효과를 과장해 세월호 구조를 방해했다며 보수 시민단체들이 알파 잠수 대표 이종인 씨와 JTBC의 손석희 앵커, 인터넷 고발 뉴스의 이상호 기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걸으면서 오늘 무슨 생각하셨어요, 아버지? 아들 생각했어요. 아들 뭐가 제일 생각이 나요? 아들한테 통화할 때 해경 말 잘 들어서 행동하라고 얘기했던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잘하신 거예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거에 최선이지 않습니까? 최선인데 결국은 우리 9시 43분에 통화를 했는데 승우가 나오라고 했으면 나왔을 텐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우리 아들을 못 살려서 아니요. 전 지금 한이 됩니다 지금. 저라도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버지. 아, 이름이 어떻게 되죠? 승묵이요. 강승묵. 강승묵. 예. 승묵이한테 너무나 미안하지 하지 마세요. 아니요, 저는 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나 아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영정 사진도 똑바로 못 바라봐요. 나 지금 우리 아들한테.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할 바람에 아들을 못 살렸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우리 아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지금 그 생각을 하면 그렇게 나 때문에 우리 애기를 죽인 것 같아갖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돈을 원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특례 입학 원하세요? 아닙니다. 그러면 의사자 지정 원하세요? 아닙니다. 뭘 원하세요? 저는 우리 애들이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나, 왜 구조를 하지 않았나, 전 그걸 꼭 밝히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조작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역선관위의 개표 자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자료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선관위에는 119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소가 119개이기 때문에 개표 결과도 119개로 개표 상황이 집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남양주 선거관위에는 119개의 집계표가 있는 반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7개의 집계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집계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 개표 결과는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례입니다. 개표 결과를 사전에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자, 선거 전 이미 개표 결과표를 만들어 두었다. 저는 뭐 진실의 길에서 보도를 한 것이 아니라 오마이뉴스에서 보도한 것을 그대로 토스한 것인데 선거 전 이미 개표 결과표를 만들어 두었다. 무슨 내용이냐면 선거 하루 전날, 선거가 12월 19일인데 하루 전날인 18일 날 개표 결과표가 만들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 파일을 그것도 파일도 중앙선관위가 자신들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표예요. 그거를 다운받아서 파일을 분석했더니 최종 수정 일자가 선거하기 하루 전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것이 성립하려 그러면 중앙선관위의 컴퓨터가 날짜가 그 이전 날짜로 세팅돼야 되는데 공적기관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한 사람도 아니고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개표 결과표를 하루 전에 만들어 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하루 전인 2012년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에 개표 결과를 서버에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 자료는 2012년 12월 19일 다음 날 개표한 결과와 일치합니다. 어떻게 투표 하루 전날 입력한 개표 결과가 선거 당일날 투표 결과와 일치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개표 결과표를 만들어 둔 거대로 방송사에 던져줬다라는 의미입니다. 끔찍한 얘기죠. 자, 그것은 보십시오. 우리가 투표를 하고 투표한 결과가 투표한 박스에 모이고 그것을 개표를 하죠. 그 다음에 개표한 결과를 중앙선관위에 보내주면 중앙선관위에서는 여러 군데서 올라오는 예를 들면 한 지역의 각 모든 투표구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취합해서 그때그때마다 일정 시간마다 덩어리로 방송사에 보내주고 그럼 방송사는 보도를 하고 국민은 그거를 귀로 듣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순서가 있죠. 그렇게 네. 돼야 되죠. 네. 그럼 개표 결과가 중앙선관위로 가고 중앙선관위가 방송으로 가고 방송이 우리한테 온다면 그 모든 과정에서의 합산은 일치할 겁니다. 그죠? 그렇죠. 일치해야 되죠. 틀리면 안 되죠. 그런데 맞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국이에요? 전국에. 자, 서울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십시오. 저기 보면은 이미 저 밑에 쪽에는 뭐냐면 최종적으로 며칠 뒤에 선거 끝난 다음 날 서울특별시에 대한 몇 사람이 투표했는가 나오는 겁니다. 630만 7,869명이 투표했다고 하는데 저 개표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저 수치를 넘어버려요. 넘어져 있습니다. 개표가 71%가 있을 경우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인데도 네. 그 수치가 최종적으로 서울특별시가 투표한 사람 수보다도 넘어버려요. 그럼 저거는 그때 그만큼의 사람이 투표를 미리 만들어둔 데이터가 통보된 데이터가 실제로 투표한 사람하고 일치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그러죠. 저 위에 있는 수치는 가상의 수치고 저 밑에 있는 수치는 실제로 정확하게 투표한 사람의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결국 개표 방송이라는 것은 개표한 결과치가 모아진 것을 우리가 본 것이 아니라 한편에 짜여진 온라인 게임을 본 겁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잘 짜여진 온라인 게임 천만에요. 형편없이 조작된 온라인 게임을 본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전 경기도 다 맞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국에. 세 번째 사례입니다. 개표소에서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선언을 하기도 전에 전국에 방송되는 선거방송에서는 개표 결과가 국민에게 방송됐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삼동 제7투표구 개표 상황을 보면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한 시각이 12월 20일 0시 16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 결과의 제공 시각이 12월 19일 22시 35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표 개시 1시간 41분 전에 개표하기도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언론사에 개표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개표가 개시되지도 않았는데 개표 결과를 발표하는 이런 조작의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런 사례가 지난해 9월 18일 날 제가 주관한 국회 토론회에서 김후영 목사는 전국의 252개 선거구에서 13,542개의 투표소가 있는데 이 개표소의 60% 이상이 이와 같이 개표 선언이 되기 전에 개표 결과가 방송되는 사례를 집계해서 그 결과를 국내에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결국은 선관위에서의 개표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투표는 국민이 했는데 개표는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참담하게 이룬되었고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민을 속이고 특정 세력이 장기 집권 또는 영구 집권을 해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저는 지난해 9월 달에 투표소에서 수개표하는 길만이 이런 부정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국회에서 토론을 거쳐가지고 여기에서 모아지는 의견들을 집약해서 2014년 12월 3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요. 지난 18대 대선 개표 결과 전국 252개 개표소 중 93개 개표소에서 개표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우리들이 주장한 내용들에 대한 개표 조작에 대한 일정 부분을 시인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훈 시발단 주도했던 사람이 그리고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했어요. 국가정보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기무사령부, 통계청, 경찰청 등등이 선거 개입했다는 것은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개표 조작이 있었어요. 이것은 국민적 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있어요. 경기도 남양주 선관위 또는 서울시 송파 선관위를 비롯해서 전국적인 개표 부정 이 증거들이 전 투표구의 60% 이상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박근혜 당시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가 있었잖아요. 문재인 후보와의 대선 후보 방송 토론 중에서 댓글려 김하영을 옹호하는 이 발언, 이것은 허위사실 유포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2년이 다 돼도 심리조차 않고 있다는 것은 대법원의 직무유기입니다. 국기문란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당초 청구원인은 개표 부정에 한정돼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가기관의 그 선거 개입의 점이 선거 무효 사유로 추가가 됐고 그 점은 형사 기소가 돼 있어서. 자, 이거 보십시오. 형사 소송 한 건 또 있었어요. 2013년 5월 9일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김능환, 이정우 씨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입니다. 문상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에요. 여기다 원세훈, 김용판, 김하영, 여기는 댓글료입니다. 이 9명을 형법 제87조 내란죄, 동법 제91조 국헌문란죄, 동법 제122조 직권남용죄, 동법 제123조 직무유기죄로 형사 고발해놨어요. 이것도 지금 전혀 심리를 않고 있어요. 이러면서도 지금 대부분이 지금 제대로 선거 사범에 대해서 심리하고 재판을 진행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아까 답변 중에 바로 이제 때가 됐으니 뭐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 할 거예요? 이제 1심 판결이 났으니까 당해 재판부에서 기일을 지정해서 진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데 언제 하겠다. 이 국회에서 분명히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당해 재판부에서 결정할 일이라서 제가 법원 행정처장 입장에서 말씀드려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역사는 이 모든 사실을 기억합니다. 기록합니다. 지금 이 고발인들을요, 검찰에서 거꾸로 엮어가지고 지금 실형을 선고해서 현재 감옥에 있어요. 정당한 주장을 하는 국민들을 거꾸로 올개미를 씌워가지고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지금 감옥에 넣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국민은 우매하지 않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믿기지가 않으시죠? 이렇게 대한민국이 허접하고 형편없다는 사실이 도저히 안 받아들여지죠. 그러면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별로 어려운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그 잘난 야당에서는 지금도 또 지방선거에서 이기겠다고 저러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이런 투표가 선거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의문이 들 거예요. 자, 이명박 정권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정권 들어서 왜 그 집단들은 저렇게 상식에도 납득할 수 없는 상식적이지도 못한 그런 것을 해도 왜 그 집단 내에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하는 목소리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메커니즘은 뭐냐면 그분들은 부정선거를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겁니다. 천안함 사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 진실이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끔찍하죠. 진실이 드러나면. 지난 선거에서도 야당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이기면 좋고 지면은 와신상당 또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명박 그 집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선거에 지는 것은 곧 죽음이다라는 인식으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충실한 거죠. 자기들이 이런저런 데이터를 모아보고 조사를 해보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을 이미 내린 거죠. 그러니까 부정과 조작을 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공유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뭐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 외에는 이길 방법이 없는데 만약에 지면 죽음인데 어떤 죽음일까요?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기득권, 내가 가진 권력 다 놔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은 사법 처리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정치 인생은 끝나는 것이고 그러한 온갖 추한 것들이 바닥에 드러나게 되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동안 자신들이 다시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저렇게 똘똘 뭉쳐서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안기부의 그 정치 과장 출신 김필원 씨,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출신인 한영수 씨 등 제18대 대선 선거 무용 소송인단 공동대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재정부칙 제5조를 위반한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무효다. 18대 대통령 선거는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6개월 내에 이 소송을 심사해서 판결해 줘야 되는데 현재 2년 4개월째가 되고 있는데도 전혀 심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지난 2014년 11월 29일 날 국회 예결위를 통해서 대법원 행정처장께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그때 답이 이제는 하겠다 했는데도 아직도 손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왜 18대 대선이 부정 조작 선거였는지 그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새누리당의 부정선거였습니다. 잘 아시지만 시발단 윤정훈 목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이 선거 무효 사안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기관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정보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기무사령부, 통계청, 경찰청 등이 선거에 개입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2심에서 구속 수감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2월 30일 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아주 회귀망측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집단에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이 투표소에서 수개표하는 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국회 홈페이지 입법 예고 시스템에서 투표소에서 수개표하자라고 하는 법안을 국민에게 공지를 했는데 무려 2, 3일 만에 9,653건의 아주 집단적이고 동시적으로 반대 댓글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국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 개표 조작을 주도했던 세력이나 또는 그와 함께하는 장기 집권 세력들이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속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해서 반드시 2016년 4월 13일에 개최되는 20대 총선부터는 투표소에서 수개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의 개표 조작과 개표 부정이 완전히 추방되기를 기원합니다. 투표로 반영된 민의를 권력자들이 조작해서 정권을 찬탈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Anybody who trusts electronic voting machines should have their head examined. And it took all of the votes, put them together, and basically made the vote come out 51-49. Pretty much like your election, right? Why 51-49? Because if you have it 50-50, you take a chance on forcing a hand count. So you want it just far enough apart that it looks like a victory that you can't contest, but not far enough apart that it's easy to look at. But you never see it happen. It happens in the machine. You know, the supervisor elections could be standing right there and they would never know it happened. 이 사람 주장은 간단해요. 어떻게 투표가 되건 표를 모아서 자기가 원하는 표차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선거 결과를 알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런 말을 당신들 선거 결과가 비슷하지 않냐고 그런 말을 하죠. 지나가는 말로.
뭐 의미 있는 말이죠. 자기 딴에는. 네, 18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석 달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대선으로 가는 길에 전국은 변화무쌍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와이는 대선 상황실 코너를 마련해서 대선 정국의 흐름과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대선 상황실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그야말로 초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51대 49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도들에게 능욕당한 나의 사랑아 대한민국아 피 흘리는 나의 조국아 외세와 매국노 들에게 찢기고 짓밟힌 사랑아 엄나 울지를 마라 더는 울지를 마라 지금은 비록 피눈물 흘러도 80년 5월처럼 87년 6월처럼 우리 다시 싸워 승리하리니 대한민국아 사랑하는 너를 위하여 매국의 물이 반역의 물이 깊이 거슬러 내리라 짓떨리는 노여움에 서툰 백목 글씨로 쓴다